안녕하세요.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나가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모임에서 유독 눈길이 가고 부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활기 넘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러움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모임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임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임에서 유독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경기도에 사는 65세 진미영 씨는 몇 개의 모임을 정리한 후에도 여전히 4개의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부러운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김정욱 씨였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60대가 넘어서도 건강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이 번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진 씨는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야 했고 나이가 들어 몸을 쓰는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용돈을 받아야 한다면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 씨처럼 자신이 직접 벌어 자신을 위해 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거나 소일거리를 통해 한 달에 3,05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삶의 질은 훨씬 나아집니다. 이 돈으로 맛있는 것을 먹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자식이나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 씨는 결국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거리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의 가벼운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점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생기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 진 씨가 두 번째로 부러워했던 사람은 정미 씨였습니다. 정미 씨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모임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등이 구부정했지만 정미 씨는 늘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말투에서도 품격이 느껴졌고 불필요한 뒷담화를 하지 않으며 차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진 씨가 가장 부러워했던 점은 정미 씨의 풍성한 머리숱이었습니다. 진 씨는 최근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이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모 관리는 건강 관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같은 나이여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으며 머리를 말릴 때는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 바람을 이용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선크림과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습관들이 모여 젊어 보이는 외모를 만들어줍니다. 진 씨는 정미 씨를 보며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기초 근력 운동을 배웠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3. 혼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진 씨가 부러워했던 세 번째 사람은 70대 중반의 강순옥 씨였습니다. 강 씨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임에도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전화를 해도 강 씨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에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많은 인간관계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과 돈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78세 한 씨는 오전에는 손자녀를 돌보며 돌봄 수당을 받고 오후에는 평생 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TV만 보며 무료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바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감상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4. 자식이 잘된 사람. 마지막으로 진 씨가 부러워했던 사람은 자식이 잘된 지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 부모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이 반드시 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 씨는 처음에는 자식이 잘된 지인들이 부러웠지만 결국 자식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은 별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가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며 자식이 평범하다고 해서 부모가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부러움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서 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나만의 행복을 찾자.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건강하고 활기차거나 혼자서도 잘 지내거나 자식이 잘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원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찾아보거나 작은 소일거리를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외모를 원한다면 운동을 시작하고 탈모나 피부 관리를 신경 써보세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궁극적으로 행복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찾고 실천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